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홍장원 한국해양연구실장님께서 국내 해양 레저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에서 해양 레저 산업이 어떻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관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양 관광이라는 정책이 있었을 때 이게 과연 지역에 뿌려질 때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면 좋은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수산화 오천 회장님이 답을 먼저 주셔서 어떻게 보면 답을 거꾸로 맞춰가는 게, 답이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15년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관광산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모두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개발할 때 관광을 얘기하면 되지, 관광시설을 조성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 시설이 만들어져서 개발할 때 우리가 혼돈한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성공할 것이다라는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런 얘기 듣습니다. 소프트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관광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관광산업만큼 복사가 쉬운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산항에서 똑같이 만든 프로그램을 바로 옆에서도 만든다고 한다면 똑같이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게 관광산업의 특성인데, 단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면 운영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기 때문에 그 관광 과정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과연 공간이라는 것이 상충이 있었을 때, 최근에 보면 뭐 서촌이나 북촌 얘기 들어보시면 오버투리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초기 이 어촌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관광 개발을 할 때 많이 오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계 수용력을 넘어가다 보니 문제 생긴 것은 이마이나 저마다 똑같은데 결국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 마을이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하고 과연 젊은 공간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이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저희 연구원도 매년 사실 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해양 관광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 세 가지였거든요. 매년 세계 관광기구에서 하는 것을 조사를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19년에도 크게 5가지 정도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단기 여행, 웰니스, SNS, 모험, 나홀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해양관광과 매치업을 시켜보면 해양관광의 특성이 짧은 여행을 즐기는가, 그리고 과연 나홀로 여행에 맞는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해양관광이 멀다, 2박 3일을 즐긴다고 봤을 때 이런 단기 쇼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양관광 매치업된 것 중에 하나가 서핑이 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면서 새벽에 양양에 갔다가 즐기고 다른 더우는 패턴들, 그리고 밤에는 클럽 문화를 즐기는 것들. 그래서 어촌이 변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국내 트렌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매년 관광공사에서 관광 컨텐츠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좋을 것인가. 영어로만 읽어드리면 브리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건 좋은데 시미리스였으면 좋겠다. 시미리스라는 말이 이제 여성분들 솔기가 없다, 쭉 이어진다는 말들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해양관광 목적지를 도착해서 다시 올 때까지 중간중간 멈추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오전에 어촌 체험마을 즐겼으면 오후엔 해수욕장을 가고 밤엔 체험마을 가고, 이게 인터넷에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당일치기 여행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관광 콘텐츠를 고려할 때도 과연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얘기하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대안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강원도 지역의 해양관광을 많이 가는 이유로 KTX 교통이요, 교통수단이 짧아진 것과 함께 강릉역에서 각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트렌드가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해양관광 정책 영역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국내 정책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의 관광정책은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위해서 국가관광 전략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관광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5가지 키워드 중에 보면 이제 우리 부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있고요. 해수부는 번역 개발에 대한 것을 이번에 3차에 새롭게 얘기해서 이제 K-오션 루트를 새롭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 시설 위주가 아니라 과연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부가를 육성할 것인가, 제도를 육성할 것인가, 지금 정책의 트렌드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사실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매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무엇을 많이 하는지,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어촌관광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것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해양 경관광상, 수산물, 해수욕장. 근데 10년 전에 조사에서도 이 내용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는 건 레저 스포츠, 크루즈나 레포츠는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고요. 반면 아직까지도 뭔가를 마리나나 휴양은 조금 더 늦고 있는데 사실 정책을 펼치거나 기반 시설을 만들 때도 이 세 영역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우리가 해양관광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라는 편견들 많이 하는데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만족도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인가. 연간 1억 명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은 크루즈나 이쪽은 수요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사람 국민들에게 크루즈는 옵니다. 요트는 뭡니다. 이렇게 트리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 지역에 마리나나 휴양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해서 최소한 기존 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고 어쨌든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바닷가에 가서 가장 큰 오유는 너무 비싸더라. 해양관광. 그래서 해양관광에 요즘 사회적 관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특수계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수계층에게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 최소한 교통비용이나 숙박비용을 절감하는 보조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 바가지 요금이 갖는 문제는 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해양관광이 사계절이 높으니까 해양관광을 다계절화 시키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산악관광이나 스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메리트가 다른 거죠. 사실은 해양관광이 다계절성을 유지하려면 지역관광이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면 부산 지역 내 수요를 만들어서 겨울에도 볼 게 있더라. 강원 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먼저 어업인들이 겨울에 강원도로 한번 조사해서 상시 수요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크게 나눠보면 최근에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휴양 공간을 주는 것, 고부가를 만들어주는 것,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것. 어쨌든 과거부터 똑같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관광 활동을 위한 공간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지역적 차별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원천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해양관광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해수욕장, 바다낚시, 원천체험, 해양레포.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관광시설이지만 반면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업활동 공간이 일어납니다. 이 공간의 상충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수욕장은 우리가 1억 명이라는 숫자를 하지만 저 10대 해수욕장의 전부의 75%를 합니다. 그 10대 해수욕장 중에 6개는 부산이고 다시 만들어주면 예전엔 해수욕장을 해수욕으로 갔지만 이제 해수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관감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도 2달 정도만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게 아니라 상시 개장해서 사람들이 겨울에 이벤트를 즐기기도 하는 거예요. 바다낚시 같은 경우 최근에 아마 도시어부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데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리만족도라고 합니다. 나도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해야 될 건 저는 이제 도시어부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요즘 좀 나아지긴 했는데 과연 잡아야 할 거야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많이 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여기서 바다낚시가 생태관광과 같이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가면 바다에 어떤 고기가 많고 어린이들에게 얘기해서 야 20cm는 잡으면 되고 19cm는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컨텐츠를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촌 체험과 축제는 아까 어촌 체험비에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이제 1000만 명까지는 못 봤는데 130명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 걸 놀랐고요. 마지막에 가장 갈등이 심한 게 해양 레저 스포츠 공간인데요. 사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관광이 가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스킨스쿠버 관련돼서는 가장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하죠. 지금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서로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수욕장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지일부 어촌계에서는 어업인들이니까 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 레저 스포츠를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 양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공간들을 형성해 갖고서 전용 비치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해수욕장 공간 자체도 예전에 입장료를 받아서 튜브를 받는 게 아니라 공간을 나누어서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것. 어업인 입장에서 반대로 이제 관광객을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쓰레기 문제하고 어업하는 내 공간에 와서 레저 선박이 정박하는 일들. 이 갈등 상충이 가장 큰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 갈등보다 심각한 건 심리적 갈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서로 범죄자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활동 공간은 이렇게 편견과 갈등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먼저 주고 해양관광은 언제 가도 어렵지가 않다. 그런 인식을 좀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산업에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소프트를 주기적으로 만들 수 있죠. 이면에 컨텐츠를 배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사천, 진도, 목포로 했지만 이 지역을 이름을 가려놓고 컨텐츠를 해도 아마 국민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삼천포에서 수산물의 축제가 끄면 바로 옆에 사천에서 똑같이 한다 해도 배기가 싫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도 이런 축제들을 가면 또 특징적인 게 수산물 먹는 거, 노래 자랑하는 거, 페이스 페인팅 하는 거, 이 주변이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지역의 이름을 새로 바꿔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컨텐츠를 보면 두 번째 이제 지금은 많이 초기 어촌 체험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촌 체험은 항상 갯벌 체험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관광객들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자원 고갈의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과연 이게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업인을 대신 체험하는 것이 수산생물을 보는 것인가에 대한 혼돈이 있어서 컨텐츠를 구성할 때 있어서 지역 자원이 과연 이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마 이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시설 개발을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갯벌 체험하는 지역마다 이렇게 갯벌 트랙터라는 게 다 있을 건데 이게 각기 다른 지역인데요. 아마 맨 왼쪽에 있는 화성 100m가 제일 먼저 만든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지역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동네만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등록을 하시든가 시설을 만들든가 해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컨텐츠를 갖춰야 되는데 차이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가기 편한 곳, 그러니까 수도권에 어촌 체험만이 잘 되는 이유는 당인치료 가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컨텐츠를 반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밑에 있는 곳은 아마 수산하고 반대가 되는 지역에 똑같은 피셔리나 지역인데 실제 가보면 여기는 요트가 있는 것이라 어선들이 전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과 상상하는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배들만 정박시키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지역들 가면 지역마다 이렇게 낚시공원을 조성해서 어촌관광을 활력화시키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낚시공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원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단서 조건이 뭐냐면 낚시 공간이 있다고 치면 낚시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차별성이 있는데 뭐 여기서 낚시를 하고 비용을 내나 옆에서 돈을 내지 않는 교육이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낚시 공간 자체가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지역별로 시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업이 왔다 시설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한 주체가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쩐 지역에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영역이 좋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 개발을 하면 초기에 밑에 있는 신규 개발, 관광단지를 새로 만들거나 워터프론트를 만들어서 지역을 통째로 개발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대규모 관광 개발 방식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맞았는데 현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대규모 시장 개발이 단계에 이루어지게 될 것도 그 사이에 바뀌는 콘텐츠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는 어업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일부 공간을 정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업 활동이 감소됐다고 하는 시설을 전환하는 지역 재생 아니면 어업 활동 공간을 정비하는 영역에서 어촌 관광이 해양 관광을 맞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활성화 방안을 고민을 합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이제 관광학에서 외적 갈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특히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 공간이 더 많은 이유는 어업 활동가의 공간, 레저 활동자의 갈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데 이 관광지에서 서로 각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좋으면 좋은데 어업 활동은 방해받기 싫은 거고 사업자이거나 김하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내가 투자를 해도 불구하고 과연 발전 기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 과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항목도 아닌데 이걸 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활동자 입장에서는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공유수면인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서까지 왜 비용을 또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해소가 없는 것들. 그래서 관광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을 모두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시설 개발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데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촌 어항과 해양관광을 봤을 때는 산업과 시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관광 쪽에서 우주 수요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 공부하는 어항 비정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해관계 입장에서 이거 관광 소득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레저 활동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삼각형의 함수를 넣지 못하면 관광 개발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피셔리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일본 피셔리나를 보면 실제 일본의 어항이 마리나가 570개가 있지만 피셔리나로 개발된 곳은 37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어항이 재개발하면 나눠서 쉬는데 아까 말씀드린 순환 같은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공간 갈등의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수요 입지가 많느냐. 과연 모든 요트나 항구가 어항에 적합하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개념상의 모델을 실제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피셔리나들 32곳을 제가 대부분 가봤는데 특징이 대도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어촌까지 이게 맞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촌 마리나를 만들어서 중기보다 기지장 만드는 건 좋지만 단순히 요트만을 정박한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제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유시설의 환영은 과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학 공간을 어업활동 공간만으로 쓸 것이고 레저 활동장을 내줄 것인가 아닌가 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 과연 어항의 본원적 기능은 이게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활동이 있고 일부를 관광객에게 나누어 주지만 과연 기능적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공간을 나눌 수가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공간을 같이 쓴다고 해도 공간은 배타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원적 기능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어촌 지역 수호업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오버투리즘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어촌 관광 자체가 보다 많은 관광객을 계속 불러내는 게 아니라 좋았던 관광객들 지속적으로 불러서 지역사회에 유도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광 사업자를 어업이 직접 하기보다는 좋은 관광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지역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내에 녹아낼 수 있는 방법 속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뭔가 시설을 만들면, 멋진 시설을 만들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들 때 와인글라스라고 하는 피셜이나 있는데 결국 만들고 나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은 예뻐 사진 찍으러는 많이 가는데 배를 정확하기 어려웠다는 문제하고, 이렇게 외곽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해수욕장은 쾌적이 되고 결국 어업활동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 그래서 시설을 예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시설이 이 공간에 맞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산항 같은 경우도 좋은 경우 이제 배럴 리조트나 호텔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면서 단순히 단일 관광지만의 개발이 아니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컨텐츠 발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때 어업인이 직접 만들려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지역 내에 보면 박물관들이 많고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학술 연구를 따로 하고 지역 해설사가 따로 움직이는데 이분들과 주기적으로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제주 대정에 있는 제가 고래 생태 체험하는 사진을 좀 찍은 건데요. 이 모델은 어업인은 어항 공간을 내주고 낚시 여선을 피우고 지역에서 외부에서 온 생태학자들은 고래 생태 프로그램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균 고래 생태 체험 관찰률이 한 50% 되는데 이 마을은 90%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올해 해양관광 무슨 컨텐츠 대상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어촌리들 300 모델처럼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인력들을 자주 활용해서 컨텐츠를 꾸미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관광 정책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3차 전략으로 융합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개발처에서 융합 정책을 하려고 한 하나, 그리고 어업이나 레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은 관광활동 공간이면서 어업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을 좀 나누려고 하는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실 수 있는데 실제 해양관광이 중요하다고 해양산업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바다에 자주 놀러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친수문화를 즐기지 않고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즐기려는 문화를 좀 많이 만드는 것 하나라 초등학생 때부터 과연 이런 어촌지역 어항을 방문해서 역시 깨끗하고 예쁜 공간이니까 주기적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가장 이 해양레저 산업을 어촌지역에서 받아들일 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감사합니다.